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오프입니다. 네, 진리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 정진리 프로님을 모셨는데요. 그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토론이요?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우리 이제 골프를 치다 보면 이제 비거리가 되게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까? 항상. 비거리는 그 어떤 골퍼도 그 갈망을 해요. 더 늘리고 싶어서. 왜냐면 인간의 욕심은 이제 끝이 없기 때문에 비거리를 계속 늘리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추어분들이 비거리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는 선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그 일반 아마추어분들이 화이트에서 공을 치게 되면 네네. 어느 정도 비거리가 나야 될까요? 보통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220m 정도, 그리고 음, 여성분들은 한 150m에서 18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0에서 220m,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150에서 150에서 한 170m 정도? 170m? 네네. 파4가 보통 한 300m가 안 되니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비거리를 늘릴 때. 근데 이제 뭐 웨이트를 해야 된다, 네. 뭐 신체를 좀 단련시켜야 된다, 이런 뻔한 얘기 말고 네. 좀 이제 제 나름의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드라이버는 우선 저는 힘을 빼야 더 멀리 나가는 것 같아요. 힘을 빼야지 멀리 나간다? 네. 힘을, 그러니까 그립부터 네. 뭔가 악력부터 힘이 들어가면 네. 오히려 헤드에 감속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보내는 힘 자체가 좀 줄어드는.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약간은 이제 다른 의견인데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그립에 악력을 좀 주고, 몸에 이제 그 코어에 힘을 어느 정도 주고, 좀 이렇게 바디턴이라고 하죠? 바디턴을 해주면서, 상하체 분리가 되면서 쭉 던져주는 느낌이 좀 나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힘을 빼고, 이렇게 레깅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보다, 네네. 몸을 이제 충분히 회전을 하면서 네. 몸에 그 바디턴 느낌으로 공을 쳐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네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클럽 스피드를 늘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클럽 스피드가 물리적으로 얼마 정도가 나와줘야지 이제 그 볼에 충돌해서 비거리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클럽 스피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골프존에서 네. 미터 퍼 세크로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클럽 스피드가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클럽 스피드가 46, 7 정도 나와요. 46, 7 미터 퍼 세크가 나와요. 네네네. 네, 프로님 얼마 나오세요? 전 그때그때마다 너무 달라서. 네네. 저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46 미터 퍼 세크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마일로 따지면 105마일이에요. 아, 105마일인데 저는 이제 105마일의 스피드로 공을 치면 250에서 260m가 나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딱 정해 놓거든요. 네. 백스핀이 증가하면 10m가 줄어서 한 맞아요. 240m 정도 나가고, 네. 백스핀이 낮아지면 이제 비거리가 뭐 10에서 20m 정도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클럽 스피드를 보통 제가 이제 그 레슨을 하다 보면 40m per sec에 이제 설정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40m per sec로 공을 치게 되면 딱 220m가 나가요. 딱 적당하죠.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40m per sec로 이제 스윙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40m per sec를 나오게끔 이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네네. 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우선은 그 헤드 스피드가 이제 100마일이 넘으면 사실 훌륭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힘을 좀 빼야 오히려 헤드 스피드가 더 빨라진다고 했던 거는 아마추어 분들 한해서의 좀 얘기고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버를 완전히 그냥 거꾸로 잡고 헤드 쪽을 잡은 다음에 네. 휘둘러 보면 이게 몸에 그립의 악력이나 몸통에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가속을 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약간 몸이 부러질 것 같이 단단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하면 할수록. 네네. 네. 근데 오히려 손부터 몸 전체에 힘을 빼고 뭔가 이 팔의 접힘과 풀림을 이용해서 보내주는 힘을 네. 계속 가해주면 한 100번 정도 휘둘렀을 때 일정한 스피드를 계속 낼 수가 있어요. 네, 뭔가 단편적으로 단타성이 아닌.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힘을 빼야 뭔가 왼쪽 편으로 놓아주는 가속을 낼 수 있다. 네네네.
우선 이걸 첫 번째로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을 아, 뺀다 그래요?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럽 스피드를 낼 때 네. 처음에 어떻게 이제 훈련을 시키냐면 네. 클럽을 들고 몸하고 네. 클럽하고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이 돌아서 공을 네네. 먼저 쳐보는 겁니다. 네네네. 네, 쳐보면 임팩트 순간에 클럽 스피드가 딱 측정이 되거든요. 네. 이건 이제 그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건 론치 모니터로 하기 때문에 몸하고 클럽하고 같이 돌아서 쳐보는 겁니다. 타이밍이 좀 잘 맞아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약간 이제 바디 스윙인데 바디 스윙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네네. 그러면 클럽 스피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이 나와야 되는데 뭐 35 정도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면 바디 스윙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음. 그러면 거기서 상하체 분리를 시켜서 네. 클럽 스피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서 클럽 스피드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는지 네. 그 이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레슨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클럽 스피드가 난 다음에는 네. 이제 로프트 각도가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 각이죠. 네. 그 다이나믹 로프트가 나오게끔 그 동작을 만들어줘요. 네. 그럼 이제 약간의 손이 핸드 포워드 임팩트가 약간 이루어지게끔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네네. 다이나믹 로프트가 나오거든요. 네네. 네, 보통은 이제 그 백스윙에서 커핑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네. 앵글이 열려서 맞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로프트 각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거리가 이제 감소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백스핀도 당연히 증가하고 다이나믹 로프트도 증가하니까 공이 맞아요. 뜨기만 뜨고 우측으로 휘기만 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클럽 스피드가 이제 증가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로프트 각도가 제대로 진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로프트 각도가 증가하게 되면 백스핀이 많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이나믹 로프트가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로프트 같은 경우는 보통 저는 12도에서 15도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게 설정을 합니다. 네네. 네. 무로님은 이제 그 클럽 스피드 다음에 네. 어떻게 이제 그 비거리 늘리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하시나요? 우선은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 힘을 빼고 왼쪽으로 주는 가속을 늘립니다, 처음에. 가속을. 네. 그러니까 헤드 끝에 뭔가 좀 스피드를 전달하는, 네네네. 몸통 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네. 정말 이 헤드 끝에 지나가는, 네. 사실 바람 소리만 들어도 네. 빠르게 지나갔다 느리게 지나갔다라는 판단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좀 버거우신 분들은 클럽을 거꾸로 잡고 양손으로 좀 샤프트를 한번 왼쪽 편으로 던지는 연습을 한 다음에 익숙해지면 그립을 잡고 좀 던져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체중을 좀 싣습니다. 체중 이동? 네네. 네. 일정하게 한 곳으로 좀 헤드가 빠르게 힘을 빼고 빠르게 던져지는 느낌이 들면 네. 거기에 오른발 왼발 대신 오른발 바깥쪽과 왼발 바깥쪽으로 이동되진 않고요. 네. 안쪽에서 발의 안쪽 내면에서 뭔가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체중과 이 헤드를 던지는 느낌이 더해져서 조금 더 강한 임팩트를. 연습 도구는 어떤 걸 사용하세요? 연습 도구는 좀 옛날 거긴 한데 바람개비 있습니다. 바람개비? 네. 바람 스윙 하는 거? 네네네. 그게 근육이 붙더라고요, 많이 하면. 그렇죠. 저항이 있으니까. 네네네. 바람개비 스윙 사용하시고? 네, 바람개비나 네. 연습 도구를 근데 잘 저는 사용하지 않아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일단은 얇은 스틱 있죠? 네네네. 스틱으로 휘둘러주는 게 가장 직관적이에요. 이제 왜냐면 이게 빠르게 휘두르면 스틱으로 휘두르면 소리가 천천히 휘둘렀을 때는 휙휙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네. 근데 세게 휘두르면 휙휙 소리 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그 휙휙 소리, 바람 소리를 좀 이용을 해서 그 레슨자가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가벼운 거를 빨리 휘둘릴 수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가벼운 것도 빨리 휘두르는 연습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휘두르는 연습하고 이제 클럽을 들고서 진짜 휘둘렀을 때 클럽 스피드의 소리가 휙휙 소리가 나거든요. 바람 소리가. 진짜 소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나야 돼요. 저희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맞는 게 강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빠르게 지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의 그렇죠. 중점. 네, 맞습니다. 네네. 클럽 스피드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게 요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비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 보면은
뭐 힘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안 나는 건 이제 당연한 거죠. 근데 힘이 없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일반적인 근력을 가지신 분들이 비거리가 안 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깎여 맞아서 그래요. 맞아요. 스윙을 이 오른손을 이렇게 풀면 스윙이 빨라질 것 같지만 오른손을 풀어서 공을 치게 되면은 클럽 스피드가 오히려 감소해요. 네. 네, 그래서 몸이 돌아주면서 이 코킹하고 힌지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쭉 던져줘야지 클럽 스피드가 느는 거거든요. 네. 그런 느낌의 스윙을 이제 이해를 시켜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걸 이해시켜드리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죠. 그럼요. 네. 그래서 론치 모니터 같은 데 이제 보면은 그 클럽이 지나간 그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여주면 공을 똑바로 밀고 나갔는지 아니면 클럽이 왼쪽으로 왔는지 그게 보여요. 맞아요. 네, 그 네.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보여드리고 클럽이 바깥으로 돌아 나갔을 때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래야지 그 원심력을 이용해야지 클럽 스피드가 증가합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처음에 생각합니다. 네. 맞추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임팩트랑 그 다음에 장비랑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네. 임팩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 로프트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맞는 각도, 다이나믹 로프트,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건 이제 트랙맨에서 기준으로 해주는데 2000분의 1초를 찍어서 네. 보여주는 게 트랙맨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이나믹 로프트는 트랙맨에서밖에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이나믹 로프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진짜 실질적으로 맞는 각도가 그게 비거리랑 연관돼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겁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이나믹 로프트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했는데. 자, 다이나믹 네, 로프트는 계산값이라도. 네, 다이나믹 로프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그 스핀 로프트라고 이제 이 로프트 각도가 존재를 합니다. 네네. 만약에 드라이버 9도짜리가 들어와요. 9도짜리가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닫히면서 맞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맞는 순간 2000분의 1초를 찍은 거예요. 트랙맨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택 앵글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진입 각도가 9도예요. 9도면은 어퍼블로 3도를 더하면은 다이나믹 로프트는 12도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12도에서 15도 정도 세팅을 해서 공을 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그 장비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골프에서 장비는 뭐 100%라고 치면 한 몇 프로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장비가 되게 중요한데요. 장비는 거리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샤프트인가요? 로프트입니다. 네네네. 로프트가 거리를 결정짓는 첫 번째 요인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로프트 각도가 가장 멀리 나가는 각도가 있어요. 네. 몇 도인지 아세요? 가장 멀리 나가는 로프트 각도요? 네, 가장 낮을수록 멀리 멀리 가지 않을까요? 똑같은 조건에서 맞았을 때 로프트 각도가 몇 도였을 때 가장 멀리 나갈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한 5, 6도? 비슷한데 4도입니다. 4도. 4도? 네. 4도로 맞았을 때 공이 가장 멀리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4도로 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절벽처럼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탄도도 안 정도 나올 런치 테고. 앵글이 나와야 되니까 4도. 그렇죠.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필드 가면은 이제 내리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르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탄도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니까 그 드라이버를 9도 정도 세팅한 거거든요. 그리고 티 위에 올려놓고 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4도 정도인데 그 4도가 이제 가장 멀리 나가는 각도고, 근데 드라이버는 9도짜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샤프트가 또 중요한데, 그 샤프트 같은 경우는 그 너무 또 단단하게 되면은 그 임팩 순간에 그 이제 어떠한 저항감이라고 하죠. 그 이제 그 토크 값이라고 하는데 샤프의 비틀링 강성이거든요. 그 비틀링 강성이 너무 또 없으면 이 헤드가 공을 튕겨내질 못해요. 너무 단단하게 되면. 그래서 그 토크 값을 그 어느 정도 그 좀 너무 낮은 것보다도 조금 이제 토크 값이 올라와 있는 그런 그 샤프트를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한 1.5 정도 나오면 적당한가요? 토크가요? 1.5면 굉장히 센 거예요. 이 정도 나와도 센 거고,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한 3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비틀링 강성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벤투스로 따지면 막 X가 있잖아요. 만약에 6X가 기준이라고 하면 6X면요. 뭐 3 밑으로 옵니다. 2점대예요. 그래서 그 정도고 조금 S로 올라가게 되면 3 정도 토크가 나오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토크를 찾아야지 볼 스피드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클럽 스피드도 조금씩은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볼 스피드의 영향이 더 큽니다. 네. 왜냐면 이 헤드가 공에 맞았을 때 튕겨내야 되거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토크 값으로 이제 공을 치는 건데, 중요하죠. 네. 한 몇 프로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로프트가 네. 한 80%? 80% 70%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골프 그 전체에서 장비가 한 몇 프로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방향성이거든요. 네네. 토크로 작용하니까 네. 샤프트가 휘는 값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토크 값은 이제 그 방향성이니까 그 샤프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거리랑 방향성이랑 같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네. 저는 한 30% 정도 30%. 비거리를 결정짓는 요인, 비거리를 위한 요인. 비거리를 요인 나머지 결정짓는 요인은 70%는 뭐 스윙이나 이런 게 되겠네요. 로프트. 클럽으로만 봤을 때. 클럽으로만 봤을 네, 때. 클럽으로만 봤을 때는 네. 로프트가 70이고 네. 샤프트가 30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장비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장비가 없으면 공을 못 치잖아요. 골프 공과 미치는 영향이. 장비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장비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쵸. 그냥 이렇게 보통의 네네. 기존의 장비보다도 내가 이제 나한테 풀 세팅을 해서 피팅을 맞췄을 때 저는 네. 한 60%, 70% 정도? 오. 네, 그 정도까지 엄청 장비가. 높네요. 네. 그리고 이제 스윙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40% 정도 잡는데, 네. 그 스윙은 어느 정도 연습하게 되면 나만의 스윙을 갖게 돼요, 반드시. 네, 그러니까 네네네. 그 스윙에 장비가 세팅이 돼야지 이게 이제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기술이 또 워낙에 좋아지고 피팅 네. 시스템도 너무 좋아서 네. 정말 내 몸에 알맞는 장비를 사용하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 중요합니다. 안 맞는 채로 열심히 쳐봤자 개선되기 굉장히 힘들다. 그렇죠. 라고 말씀. 네. 뭐 건장하신 남성분이 여자 L 샤프트를 갖고 치실 순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비거리로 결정짓는 요인 중에는 네네.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스윙, 클럽 스피드. 네네. 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장비도 중요하지만, 비거리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간에 갑자기 팍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네, 이제 네네네. 서서히 올라가야지,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제 스윙이 완성돼야지 이제 비거리가 좀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연습을 할 때 56도부터 드라이버까지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공을 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클럽 스피드가 그 56도 기준으로 했을 때 클럽 스피드가 한 32 정도 나와요. 32, 33 요 정도 나옵니다. 네네. 그럼 32부터 1씩 증가하는 거예요. 1씩요? 1씩 1m/s씩 증가하는 거예요. 클럽 스피드가. 왜냐면 클럽 스피드가 증가하는 요인은 클럽의 길이가 한 반 인치씩 길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클럽 스피드가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네. 길어지고 스윙 스피드도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로프트 각도도 어떻게 돼요? 점점 네, 서잖아요. 있으니까. 서 있으니까 클럽 스피드에 볼 스피드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10m씩 거리가 증가. 무게는 또 오히려 가벼워지죠, 헤드 무게. 네, 맞습니다. 스윙 웨이트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56도의 그 클럽 스피드가 네. 그 정해져 있잖아요. 네. 웨지의 거리가 조금씩 늘잖아요. 네. 그럼 드라이버 비거리도 늘어요. 왜냐면 그 제가 아까 32로 휘둘렀다고 했잖아요. 56도가. 네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드라이버에 이르러서 한 제가 45, 46 정도 휘둘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가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증가하니까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웨지의 거리가 늘고, 그러면 드라이버 비거리가 느는 겁니다. 네. 만약에 웨지가 32m/s가 나왔는데 드라이버가 터무니없이 막 50m/s가 나올 순 없어요. 클럽 스피드가. 네, 그렇게 증가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네. 5번, 6번, 7번, 8번이 다 똑같이 나간다, 거리가.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1씩 증가를 해야 네. 표준치가 딱 정해지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예상할 수 있는 방법. 네, 그 방법은, 클럽 스피드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당연히 론치 모니터로 한 클럽씩 올라가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 클럽 스피드가 증가하냐면은 클럽하고 몸하고 같이 돌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같이 돌기 때문에 그냥 뭔가 밀어치는 느낌이죠. 그렇게 밀어치게 되면 클럽 스피드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네. 상하체 분리가 돼야지 클럽 스피드가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웨지부터 이제 숏아이언, 미드아이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네. 어느 특정 구간에서 막히는 그 구간이 있어요. 네네. 클럽 스피드가. 네네. 그럼 거기서 막히는 부분에서 그 클럽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클럽의 스피드를 늘려주지 못하면 다음 클럽도 늘어나지 않아요. 분명 막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저 일정하게 늘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웨지부터 드라이버까지 다 치게 시키거든요. 아. 레슨을. 오, 그렇게 다양하게. 네, 14개 클럽을 다 해요, 1시간 네네. 동안. 그래서 보통 몇 개씩 치냐면, 한 클럽당 한 4개에서 5개씩 쳐요, 볼을.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시는 거구나. 잘 안 맞고 덜 맞고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렇죠? 제가 이제 코멘트 다 드려요. 오늘은 뭐 어떤 클럽이 안 맞았고, 어떤 클럽은 잘 맞았어요.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요. 네네. 그리고 계속 올라가면서 클럽 스피드 증가하고, 네. 그다음에 다이나믹 로프트 자꾸 떨어지고, 네, 그런 걸 관찰하는 겁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네. 정말 스마트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클럽이 길어질수록 네. 좀 더 가볍게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윙이. 그러니까 이게 5번 아이언 같은 경우도 이건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라는 뭔가 생각 때문에 네. 더 세게 치고 더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나 헤드의 무게 면에서 같은 그냥 느낌으로 쳐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스피드인데. 그럼요, 맞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어떤 긴 클럽이라고 해서 세게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심리 상태가 이건 이만큼 가야 돼 라는 그 세게 전제가 휘두르죠. 깔려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그 토론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단기간에 이 비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조금 이제 그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내 스윙부터 그다음에 장비 세팅, 그리고 상하체 분리가 되는 그런 개념. 그리고 클럽이 맞았을 때 로프트가 중요하냐, 샤프트가 중요하냐, 뭐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어요. 네. 그 개념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늘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몸의 근력까지 이제 키워 나가시면 비거리는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하면서 덩달아 저도 많이 배웠고요. 배웠습니까?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사실까지 알게 돼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불러주시면 또 출연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네, 그 궁금하신 점은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